자, 다음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봤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바로 식으로 만들어내는 일명 표준형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봤고요. 이번엔 일반형이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아까 표준형이라는 걸 만들어 봤거든. 일반형은 뭐냐면 냅다 다 전개시켜 놓은 녀석이에요. 이렇게 됐죠? 아까 갈로 있던 걸 싹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시켜 놓은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하시면 돼. 됐니? 됐니? 그럼 우리 이것도 뭐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계속 2차함수 쌤 비교하고 있는데 이건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그럼 우리 이거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꼭지점 찾는 거 하지 않았었나?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공수일 때 쌤이 꼭지점 이렇게 바꾸지 않고 바로 하는 것처럼 공식처럼 만개하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 똑같아. 저걸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면 요거로 하면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거를 우리 앞에서 배웠던 x 빼기 얼마 제곱, y 빼기 얼마 제곱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연습하는 거야.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 완전 제곱씩 바꾸시면 되는데 둘 다 완전 제곱 취하면 돼요. 그럼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얘들아 아까 얘기했지 2차 함수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야? 꼭지점 알려고. 그럼 꼭지점 알면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 공수일에서는 저걸 바꾸지 않고 꼭지점에 x좌표를 외워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식이 필요하지 않아. 중3 때 처음에 저거 식 만드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아. 그럼 얘도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중심과 반지름이거든. 근데 알면 그럼 굳이 얘들아 저걸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안 바꿔도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중심과 반지름을 외울 겁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중심의 x좌표는 저 1차항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눠준 다음에 부호 바꿔주시면 돼요. 1차항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눠준 다음에 부호 바꿔주면 돼.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과정이야. 그냥 그걸 계산한 거야 문자 가지고. 그럼 얘들아 이 녀석의 중심 찾자. 중심 얼마예요? 절반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지. 부호 바꿔주면 1 이렇게 됐죠? 이거 절반 나눠줄게요. 2 부호 바꿔주면 마이너스 2. 눈으로 읽을 수 있는데 굳이 저걸 바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반지름에 대한 정보는요. 반지름을 찾으셔도 되는데 반지름 들어가면 루트가 들어가서 복잡해서 쌤 이거를 반지름 제곱을 외우도록 할게요. 어차피 반지름 제곱 하나 반지름 하나 똑같은 거니까 요게 좀 외우기 편해서 그래. 됐죠? 자, 외우는 방법입니다. 식을 적어둔데 한글로 바꾸세요. 잘 보세요. 지금 쌤 읽는 대로 잘 따라 읽어.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해. 됐죠? 요거 제곱한 거다. 위에 있는 중심의 x좌표 제곱한 거다. 중심의 y좌표 제곱해. 그리고 빼기 상수항 해주시면 돼. 요게 반지름 제곱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얘들아 봐라. 한 줄만에 끝나지. 반지름 제곱 어떻게 해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빼기 상수 4.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근데 만일에 이거를 굳이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얘들아 우리 반지름하고 중심 알면 구할 수 있잖아요. y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반지름 제곱 요래 붙이면 그냥 바로 완성이 되시는 거지. 됐나요? 이제 일반형. 우리 문제는 사실은 표준형보다 일반형이 한 8, 90% 나옵니다. 일반형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표준형 잘 안 나와요. 일반형 많이 나오니까 일반형 이렇게 중심, 반지름 제곱 바꾸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 핵심은 저거야. 저거 일반형이 주어졌으면 중심 얼마고 반지름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어 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됐니?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또 바로 쌤이랑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5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게 되면 첫 번째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2ay 빼기 9 이꼴
0이라는 요런 원이 있는데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되고 b,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때 a, b, r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다. 그럼 눈으로 바로 스캔하자. 왜? 중심의 x좌표 얼마? 1차항의 수 절반 나누어 마이너스 4 부호받고 4 이 정도 하면 되잖아. 됐죠? y 1차항의 수 절반 나누어 a죠. 부호받고 마이너스 a 끝났네. 좌변중에 서로 비교하니까 a가 얼마 되고 3이 되면 되고 b가 얼마? 4가 되면 되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반지름 제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은 중심의 x좌표 4의 제곱 중심의 y좌표 마이너스 3의 제곱 거기다 빼기만 하면 돼. 상수항 마이너스 9를 빼주면 플러스 9가 이렇게 되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이 얼마고? 18 34인가요? 34 그래서 반지름이라는 녀석의 값은 얼마? 루트 34입니다 라고 보시면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보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뭐라? 일반형 가지고 중심 반지름 정도는 아유 자유자재를 좀 가지고 놀아라 이 말이야. 됐니? 식 만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를 바라보니까 자 x제곱 y제곱 kx 마이너스 2y 더하기 5 이꼴 0이라는 녀석이 있다. 이 녀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고 싶대. 어? 저렇게 생긴 거 원 아니었어?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있어요. 식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항상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됐죠? 자, 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 이 식을 정리했을 때 반지름 제곱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었지. 근데 얘들아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 0보다 작으면 말이 돼 안 돼? 이런 거잖아. 저 식을 내가 어쩌다 쭈물딱 거렸어. 어쩌다 쭈물딱 거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왔어. 말이 돼? 중심이 3,2면서 반지름 제곱이 마이너스 4?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지? 그러니까 저 오른쪽 이게 뭐야 돼? 반지름 제곱의 값이 항상 0보다 커야지만 원이 나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서 또 빠르게 스캔 중심부터 찾자. 중심의 좌표 얼마? 자 k 절반 나눠 부호받고 이거 너 절반 나눠 부호받고 1 바로 눈으로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 체크할게. 4분의 k 제곱 중심의 y좌표 제곱 빼기 상수항 이게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돼. 이렇게 됐나요? 옛날에 이런 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실원이라고 부르고 반지름끼리 0이 되면 점원 이렇게 부르고 반지름끼리 0보다 작으면 반지름 제곱이 0보다 작으면 허원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긴 있었어. 근데 지금 그런 용어를 안 써. 이거 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반지름 제곱이 0보다 크면 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요거 같은 거 이제 모르셔도 돼. 자 4분의 k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이 빼기 4인 거니까 자 k제곱 빼기 4 곱하면 16이 0보다 크다. 그럼 k라는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k는 4보다 크다라고 2차 공식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 완성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필수예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의 방식 만들기 마지막 패턴인 건데 거의 자 봅시다. 거기 0,0 그 다음에 5,1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원. 자 기억 요 기억 지금처럼 세 점의 좌표를 지나는 원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일반형 가지고 풉니다. 얘를 표준형도 어차피 미주 3개라 그랬잖아. 맞지? 우리 중심계 이렇게 미지 3개 들어있는 식, 식 3개 집어넣으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풀 수는 있어. 2차 세계 푸는 건 졸라게 어려워. 그래서 그걸 안 푸는 게 좋아. 그래서 어디다 푸냐면 자 어쨌든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저거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 차식이 나와? 1차식이 나와. 그래서 점 3개가 주어지면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에 집어넣는다라는 거 아셔야 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한 점을 보통은 0,0으로 거의 대부분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1차식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 3개를 푸는 건 3원 연립 1차라고 얘기하는데 교육과정에 빠지게 주어져 있어. 물론 풀 수 있어. 어렵진 않아. 어렵지 않아. 근데 그 밑에 6-2번처럼 세 점의 좌표가 한 점이 0,0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그럼 3원 연립 1차로 풀면 돼. 근데 3원 연립 1차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지게 되어져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은 0,0, 얘들아 말이 0,0을 집어넣는 순간 무조건 C는 0이 돼. 그래서 미지수가 2개밖에 없는 녀석이야. 됐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만이래. 좌표가 3개 원점이 아니라고 어떻게 푸는가 6-2번 같은 거 설명을 좀 드려볼 거야. 일단 요거부터 먼저 완성 지어볼게요. 대개는 보통 한 점이 0,0일 겁니다. 그럼 00 집어넣으면 그냥 C는 0이 되어버려요.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대입 5,1 대입 25 1 5A B 빵. 그래서 5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6이라는 관계식 하나. 6, 마이너스 4 집어넣을게요. 36 16 6A 4B 더하기 C는 없으니까 이거 빠 요렇게 넘기면서 2로 나눠주면 되나요? 3A 마이너스 2B 요거 두 개 합치면 50인가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나? 됐죠?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위에 거 두 개 합시다. 10A 더하기 2B 마이너스 50 두 개씩 어떻게 하자? 더해버리자. 13A 마이너스 78 이렇게 되면 되나요? 됐죠? 그래서 A라는 값 얼마 되면 되나요? 마이너스 6 되면 되나요? 마이너스 6, 38 맞죠? 6 예. 그럼 B는 집어넣으면 되죠. 아무 데나 여기다 집어넣을까? 요거 마이너스 6, 30 마이너스 30가 넘어가면 B는 4가 되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찾는 원의 방식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이꼴 0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됐죠? 보통 점 3개 줬을 때 보통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푸는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이 0,0일 겁니다. 그럼 그냥 상수가 사라지면서 미지수가 원래는 3개지만 2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왜? 미지수 3개짜리 여러분 풀지 말라고 돼 있거든 교육과정에서. 뭐 알아둬도 나쁠지는 않은데 뭐 풀게 되어 있어. 됐죠? 그러면 만일에 선생님 자 비교 요 잠깐만 해볼게요. 비교라고 할게요. 만일에 그 6-2번처럼 세 점의 좌표 중에 한 점이 0,0이 아니야? 됐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그래 얘들아 거기도 똑같이 하면 돼. 0, 말해 0,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 이거 집어넣게 되면 미지수가 3개 나오거든. 미지수가 2개 나오거든. 말해 여기 0,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 집어넣게 되면 A는 사라질 거고 B하고 C만 남을 거라고. 됐지? 그 다음 좌표 집어넣으면 A, B, C 남을 거라고. 그래서 원래 3원 연립을 어떻게 푸는 거지만 설명은 이건 하지마. 몰라도 돼. A, B, C가 이렇게 들어있고 A, B, C가 이렇게 들어있고 A, B, C가 이렇게 들어있는 공식 3개가 늘어져 있지. 3원 연립을 어떻게 푸는 거냐면 2개씩 짝을 지어요. 동일한 문자 소거하면 돼. 다시 여기서 C를 없애고 싶어? 그럼 여기도 뭐 없애면 2개 연립해서 C를 없애면 돼. 그럼 여기 뭐가 나와? A와 B가 들어있는 식, A와 B가 들어있는 식 나와. 연립해서 풀면 A, B 값 찾을 수 있어요. 요게 3원 연립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 쉬워? 그런데 잘 봐. 이게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혹시나 서술형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잘 봐. 내가 지금 비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를 저기 AB라고 적었네. 스몰 AB라고 적었으니까 다른 문자로 적는 게 좋겠다. 그럼 중심의 좌표를 선생님 이번에는 MN이라고 적게요. 이번에 요거 문제에서 MN이라고 적게. 됐죠? 그러면 중심에서 저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선생님 편의상 A, B, C라고 두도록 할게요. 여기 중심의 좌표를 뭐 우리 뭐라고 둘까? O라고 둘까? 그냥 O라고 둘게. 중심의 좌표를 O라고 두도록 할게. 그러면 저기는 OA 길이, OB 길이, OC 길이 같습니다라고 해서 요거 풀면 됩니다. 요거 풀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게 원위에 있는 점일 테니까 원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 같습니다라고 해서 풀면 요거 풀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요 첫 번째 풀이 그러니까 0,0이 아닌 녀석이 0,0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풀면 된다. 근데 0,0이 아닌 점이 주어지게 되면 3원 연립 궁금하신 분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거 푸셔도 되는데 교육과정 그거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서술형 같은 거 나오시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습니다라는 걸 연립해서 앞에서 푼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요거랑 똑같이 풀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한 점을 0,0으로 두고 풀 거니까 너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할 건데,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 앞에서 직선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요렇게 했던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요렇게 한 직선 한 직선. 그래서 읽을 때 선생님 뭐라 했지? 이거는 XY 말고 다른 미지수 개수. 이걸 연습하라고 그랬었다. 요건 읽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잘 봐.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말해. 요게 지금 직선이잖아. 선생님 이렇게 한글로 적어볼게. 어떤 직선 하나 적고, 어떤 직선 하나 적고, 다른 미지수 적고, 더하기 0 만드는 게 지금 이 꼴이잖아. 맞지?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라고 했냐면, K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려면 앞에 있는 직선이 0이 되고 뒤에 있는 직선이 0이 되어서 이 과정이 뭐랑 똑같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과 똑같다. 그래서 교점이라는 항상 고정된 한 정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잘 봐. 저기 있는 저 직선 자리를 사실은 잘 봐. 꼭 직선이 아니라 아무런 도형을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야. 왜? K가 뭐든 간에 이 도형이 0이 되어 이 도형이 0이 되어 그 말의 뜻은 이 두 도형을 연립해서 푸는 과정. 연립해서 푼다라는 건 두 도형이 뭘 구하는 과정? 교점을 구하는 과정. 그래서 이게 꼭 직선이 아니라 어떤 도형이 들어가도 사실은 이 등식은 원래 다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선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걸 만들지 말고 읽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었고, 근데 이제 원방은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쭉 풀어놓고 앞에 직선처럼 이거야 라고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을 만들어내야 돼. 이제부터는. 됐죠? 직선을 만드는 거 없다 그랬다. 직선은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 푸는데 무리 없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만드셔야 돼요. 됐죠? 왜냐면 이걸 만들어서 섞어나누면 직선처럼 막 펼쳐나누면 거의 웬만한 학생들 잘 못 찾아.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 근데 지금 요 자리에다 뭐 집어넣을 거라고? 이제 직선이 아니라 원 하나 집어넣을 거야. 됐니? 자, 그럼 저기 감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을 하나 적겠습니다.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라고 줬고, 다른 하나의 원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이라고 줬고 적당한 실수배. 물론 미지수는 꼭 k가 아니셔도 상관없습니다. m이어도 되고 l이어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 이게야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저 녀석이 0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요거 0, 요거 0이라는 교점을 지나는 건데, 이게 근데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거야. 됐죠? 직선처럼 둘 수 있다라는 건 이해 충분히 다 하실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져.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첫 번째는 저 k라는 값이 뭐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라면, 자, 얘들아 봐라. 쉽게 뭐 2고 3이고 2분의 1이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x제곱 y제곱이 생기게 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결과부터 하자. 이 녀석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이 돼요. 그 녀석은 원이 돼요. 어떤 원이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해.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저 앞에 있는 원이 요렇게 생긴 녀석이야. 뒤에 있는 원이 요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럼 교점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생겨져 있는 상황이겠죠.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맞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말해, 그 두 점을 연결한 걸 원이 연결한 현이라고 보도록 할게. 이만큼 길이를 현으로 가지는 건 무수히 많죠. 얘들아 봐라. 이렇게 그려도 저만큼 현 되죠. 여기 봐.
요런 원이 있는데 이만큼 갖다 붙이면 이런 원도 될 수 있죠. 됐죠? 얘들아 크기가 쌤 한 요 정도만한 거 만들까? 요 현을 쭉 갖다 붙여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작아지면 뭐 될까? 저걸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까지 아주 무수히 많은 원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원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이쪽 편에 이렇게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작은 거 얘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까지도 생겨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이게 지금 지름이잖아. 이걸 점점점 민다. 원을 점점 민다고 생각해봐. 밀어지면 조금씩 커지고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원들이 생겨질 수 있어. 됐죠? 두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로 고정이 안 됩니다. 원이 정해지려면 무조건 세 점은 있어야 돼. 땅 이 세 점 지나는 건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됐죠? 하지만 점 두 개 지나는 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이다라고만 아시면 돼. 됐죠? 다시 원과 원을 실수배해서 더하기 0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될 거다. 뭔지 모른다. K 값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이거 뭐 K가 3이면 이거 될 수도 있고 K가 뭐 2면 이거 될 수도 있고 K가 2분의 1이면 이거 될 수도 있고 그건 나도 몰라. 됐죠?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항상 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런데 쌤이 지금 분류를 시켰잖아.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 뭔가 특별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말인 건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K가 뭐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원이 되지 않고요 직선이 되어져 버려요. 왜냐면 잘 말해 얘들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y제곱 y제곱 사라지겠지? 결국 남는 건 xy 상수라는 1차함들 아니면 상수만 남게 됩니다. 그럼 걔를 하면 뭐야 도형이? 직선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직선이 뭔지도 아셔야 돼. 아까 이 원이 뭔지도 아는 것처럼 이 직선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0도 집어넣고 2도 집어넣고 10도 집어넣고 뭐 마이너스 2도 집어넣고 뭐 하는데 그러다 딱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직선이 되어져 버려. 그게 뭐냐면 잘 봐. 아까처럼 요런 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이런 원이 하나 있다고 칠게. 그럼 너희 둘의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거 하나가 유일무이해. 왜냐면 저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우리 뭐라냐면 공통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원에도 현, 이 원에도 현. 공통현이라고 부르거든.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1, 2번 중에 1번도 물론 시험에 나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쌤은 요 아래쪽에 있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됐죠? 현 길이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문제 있어. 여러분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현의 길이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만큼 길이 구했던 거.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풀어보겠다는 녀석인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 직선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길이를 구하고 현의 길이를 구해볼 수 있어. 그럼 그 직선은 어떻게?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하자면 얘들아 저거 C를 세워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느낌보다는 그냥 앞으로 넣는 공통현의 방식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면 그냥 원 두 개 빼는 거야. 맞잖아.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겠다는 뜻은 그냥 원 두 개 빼는 거야. 앞으로 식 세워서 마이너스 1 집어넣지 마. 그냥 의미는 요런 건데 앞으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원 두 개 뭐 해주면 돼? 그냥 냅다 빼주면 돼. 됐니? 빼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란 게 등장하시게 되게 됩니다. 됐나요? 지금 이제 요거를 연습해 볼 거야. 다시 우리가 도형과 도형을 적당히 실수배해서 형 만들게 되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들이 등장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우리 뭐 집어넣는 거야? 원. 됐니? 원 실수배야. 원 실수배야. 원 앞에서 직선 실수배했던 거거든. 여기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고 원에서부터는 원 실수배야. 근데 그 실수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원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직선이 된다고. 근데 그 직선을 뭐라 불러?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본다고. 여기까지 됐니? 정리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필수 예제 7번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바라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5라는 녀석과
x제곱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y 꼴 0이라는 두 원이 있습니다. 이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뭘 지난다? 2,1을 지난다. 됐죠? 이때 A 값 구하란다. 자, 얘들아,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 부를 거라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두 개 뭐 하면 돼? 냅다 빼주면 된다고. 이게 이 말이라고. 됐죠? 두 개씩 그대로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빼주면 사라지고 빼주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ax 빼주면 마이너스 3y 요거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저 공통현의 방정식인 거야. 구하는 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럼 얘들아 근데 여기가 뭘 지나? 2,1을 지나는 거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a 빼기 3은 5 마이너스 2a가 8이 될 테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그냥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것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야? 도형 문제 풀 거라고. 그러려면 이렇게 만들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x 플러스 y 빼기 6이 꼴 0이라는 원과 자,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꼴 0이라는 두 원이 있습니다. 이 두 원의 교점과 그 다음에 1,2를 지나는 원으로서 얘들아 원을 찾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3개. 원 위에 있는 점 하나 있지. 그리고 또 뭐야? 두 교점이 나올 수 있지. 물론 원이 항상 교점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교점을 가지도록 세팅해준 거야. 왜냐면 얘들아 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은 교점을 안 가져. 이걸 두 원의 위치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원의 위치관계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원의 위치관계 이거는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때 교점 없겠지. 그럼 얘들아 교점 없어? 한 점 지나는 원은 못 만들어. 이해되겠죠? 원이 만들어진다는 건 무조건 점이 3개 있어야 될 테니까 이 교점이 몇 개 있는 상황인 거야? 2개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 2개를 굳이 얘들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 이거 2개를 계속 풀면 돼. 실제로 구해야 된다라면 실제로 교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2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알겠지? 2개를 빼주면 x에 대한 xy에 대한 1차씩 나올 거고 한 점에 대입하게 되면 x값 y값 2개씩 나와요. 그럼 그게 교점이에요. 연립해서 풀면 돼. 연립 무조건 쌤이 대입하는 값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2개를 연립해서 풀면 교점 찾을 수 있어. 그럼 교점 3개 찾아서 이거랑 또 연립해서 풀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부터 저 식을 쓸 거야. 잘 봐라. 교점을 지나는 잘 봐라.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해볼게. 교점을 지나는 원인 거잖아. 맞지? 결국 교점을 지나고 있는 원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한 원 적으세요. 한 원 적으세요. 한 원 적으세요. 다른 한 원 적어주세요. 그리고 적당히 실수배서 0 만들어주세요. 이게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됐죠? K값을 안 정해졌는데 근데 우리 뭘 알고 있어? 이 1,1을 지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남은 K값도 구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1, 2 들어갈게요. 1, 2 들어가면 4, 1 들어가면 5, 2 들어가면 2, 빼기 6. K에다가 1 들어가면 1, 2 들어가면 4, 빼기 1, 빼기 2. 이렇게. 그럼 앞에 거 계산해주면 요거 6인가요? 사라지면 요거 6이 되면 되겠고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니까 2K. 그러면 K라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그걸 다시 집어넣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볼게. 짠짠 마이너스 2x제곱 짠짠 마이너스 2y제곱 요거 플러스 3이니까 얘랑 합치면 플러스 8x 됐죠? 요래하면 플러스 3y니까 얘랑 합치면 4y 빼기 6 이꼴 자, 근데 원의 방정식을 적을 때는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무조건 1로 만드는 건 공통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줄 겁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3 이꼴 0이 뭐예요? 지금 저기 있는 두 원의 교점과 1,1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뭐 할 줄 알아야 돼? 교점을 지나는 원, 이거는 만들기 할 줄 알아야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수 예제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입니다.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1,0. 이 두 점이 있는데 이때 AP 대 BP라고 하는 요 녀석의 길이가 3대 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그 도형의 넓이를 물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각이등분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처럼 어떠한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물어보게 되면 그 녀석은 그냥 단순한 어떤 xy의 관계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랬다. 내가 앞에 있는 조건이 먼저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 정리하다 보니까. 그럼 이건 뭐야?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 있는 점들을 다르게 표현해 줄 거고. 그래서 저 앞에 거 조건 가지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런 관계식이 나오던데요. 이건 뭐야? 꼭지점이 0,1인 2차 함수에 있는 점을 뭐 저런 점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라는 거거든. 얘도 똑같아. 그러려면 얘들아 뭐 하라겠지? 물어보는 그 점을 뭐라고 두고 x, y라고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야 돼? 눈에 불을 켜고 앞에 있는 조건 가지고 저 x, y에 대한 식을 만들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 만들고 나서 뭐 하면 돼? 그 도형을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앞에 것처럼 도형을 주고 어떻게 풀어봐라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도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참고로 얘기하면 이 도형은 원래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외분점이라는 게 빠졌는데 앞에 내분점 배웠잖아. 내분점 말고 외분점이라는 것도 있거든. 혹시나 이게 뭐 다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냥 부가적 설명만 드릴 거야. 이건 지금 교육과정 맞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분점이라는 게 있는데 내분점이 이런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잘라주는 점. 이걸 내분점이라고 부르거든. 이 두 녀석의 외분점은 뭐냐면 바깥이야. 내가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얘를 3대 2로 바깥에 잘라주는 이 점 있죠. 그러니까 선문 바깥에 있는 점. 이걸 외분점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외분점 문제 나와. 여러분 어떻게 풀어? 요거랑 요거에 대한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이야. 얘들 둘이가 얘를 부르면 내분점, 얘들 둘이가 얘를 부르면 외분점, 얘들 둘이가 얘를 부르면 외분점이야. 근데 이 외분점 구하는 것도 공식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공식을 알면 이 녀석을 1억 원을 뭐라고 하냐면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외분점을 안 배웠으니까 쌤은 그냥 완전히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로 지금도 풀어드릴 거예요. 혹시나 뭐 기회돼서 보실 일 있으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외분점이라는 여러분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용어가 있어서 요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걸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해. 두 정점에서부터 떨어진 이런 거 얘들아 A라는 점이 있죠, B라는 점이 있죠.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3대 1, 3대 1, 3대 1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요런 원이 돼요. 됐죠? 요게 3대 1, 3대 1, 3대 1, 3대 1 이렇게 모아놓는 거거든? 그럼 원이 돼요. 이게 어떤 원이다라고 정의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는데 뭐 궁금하신 분 찾아보셔도 되고 근데 굳이 모르셔도 문제 푸는 지장 없습니다. 됐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P를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은 AP 대 BP의 길이가 3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린 저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하자. 내한과 외항곱해주게 되면 AP는 3BP라는 요딴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일 거고 됐죠? 양변 제곱해주게 되게 되면 AP 제곱 9배에 대해서 BP 제곱 왜냐면 루트 없애려고 그래. 그러면 얘들아 AP 제곱이라는 거 차이에 대한 제곱 X 더하기 3에 대한 제곱 차이의 제곱 Y 제곱이라고 적어두시고 9배에다가 BP에 대한 제곱은 차이에 대한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차이 제곱 y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됐죠?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내가 이제 얘들아 뭐 해야 돼? 해석이 아니야? 그냥 식자만 내면 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만 시키면 끝나는 거야. 천천히 가볼게요. 요거 x 제곱 6x 플러스 9 y 제곱. 자 x 제곱인데 9배 하면 9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8x인가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9가 되면 되겠고 더하기 y 9y 제곱이야. 9y 제곱. 그러려면 9는 사라지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x 제곱 그 다음에 8y 제곱 넘으면 마이너스 24x 이꼴 빵 이렇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뭐 나눠서 양변에 8 나누어서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빵입니다. 라고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히고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원이다? 중심이 2분의 3,0이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1이다 라고 나오잖아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만들고 나서 관계식 만들고 나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제 넓히고 하려고 하니까 자 보자. 중심 찾자. 2분의 3,0. 그럼 반지름 제곱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요거 제곱 4분의 9 요거 제곱 빵 빼기 상수함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4분의 9예요. 반지름 제곱한 게 4분의 9니까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거기다가 파이 붙여주면 되겠죠? 정답은 4분의 9파이다 라고 이렇게 답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먼저 하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